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분이 다 부부 상담을 원해서 오시는 경우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혼 위기에 계신 분들, 이것이 마지막 보루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보통 두 분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오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보통 이제 아내분들께서 상담 신청을 많이 주시는데 아내분들께 제가 노력을 해서 남편분을 모시고 오세요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왜냐하면 아내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기까지는 이미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보신 거예요. 이미 많은 노력을 해보시고 많은 시도를 해보시고 그런데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지치고 많이 상처받은 분께 더 노력해서 남편분까지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참 쉽지 않고 그래서 상담사들이 사실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오고 싶어 하지 않는 남편을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보통 하는 방법은 저는 남편분과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봐요. 남편분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남편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남편분들께서 조금 마음을 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설득에 접근하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상담사가 남편분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결혼 생활이 위기에 있습니다 라고 접근을 한다면은 사실 남편분들께서 절대 안 오세요. 저는 문제 없어요. 우리 아내만 고쳐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세요. 하지만 남편분께서 좀 도와주시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내분의 조력자로 한번 오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저는 접근을 해봐요. 상담에 그래도 한 회라도 오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래도 잘 오세요.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오시는 남편분들, 안 오시는 아내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아내분 한 분이나 아니면 남편분 한 분을 내담자로 개인 면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면담을 하면서도 우리가 결혼 생활, 부부 관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저희는 한 명이 가족 구성원 안에서 변화를 하면은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상대방의 반응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오시면은 우리가 이 한 분을 통해서 결혼관계, 이 부부관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 굉장히 힘들어서 오시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세요. 그럴 때는 너무 이제 싸움이 커진다거나 목소리가 높아진다거나 이러면은 그 대화는 서로 상처만 주기 때문에 사실 별로 대화의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저는 부부들을 따로 봅니다. 그래서 한 분은 대기실에 잠깐 대기하시게 하고 한 분하고만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두 분 다 차분하게 가라앉으실 시간을 드린다거나. 하지만 상담 초기에 이제 우리가 어세스먼트라고 하잖아요. 그 사정을 할 때는 그냥 한번 이렇게 싸우는 상황을 제가 그대로 관찰하기도 해요. 무엇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는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거든요. 아니면 누구는 계속 이야기를 막 하고 누구는 안 듣고 그런 어떤 상호작용 패턴이라던가 제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두 분 분리를 시킵니다. 어떤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의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이 함께 못 오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 첫 번째 회기에는 사실 저는 온 가족을 다 초대를 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와서 그 가족 안에서 이 내담자의 역할이라던가 위치라던가 각 가족 구성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아이가 이야기하는 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하고 부모님이 보시는 문제하고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형제 자매가 보는 우리 가족 이런 문제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첫 회기는 가족 모두를 보통 초대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보통 가족의 엮이는 문제 때문에 아이가 증상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은 이게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의료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자꾸만 아파요. 엄마 나 배가 아파, 뭐 머리가 아파, 뭐 이렇게 토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사실 병원을 데리고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부모를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가족의 어떤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아이가 이 내담자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해하고자 한다면은 부모와 함께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그 상담실에서는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행동도 잘하고 말도 이해 잘하고 아무 문제 없이 가족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문제가 재발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속해 있는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정말 아이를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